요즘에 임대차 3법 이야기 많죠. 늘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늘 새로워, 늘 짜릿해.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임대차 3법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24번째 정책이 다음 주에 나올 것을 검토 중이다. 전월세 신고제,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심해지자. 바로 이렇게 이야기 들어가는데, 전세난 심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언론 플러스 중개사 플러스 집주인, 대대적인 담합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폭등한다. 그 전제가 뭐예요? 첫 번째, 4년치를 미리 받는다. 4년간 지금과 같은 상승률을 보일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무조건 사용한다. 세 번째, 지금 전세가 저평가다. 그러니까 뭐 시세에 맞춰서 하는 건데 뭐 당연하지 않냐. 어차피 뭐 1번이랑 3번이랑 같은 맥락인데 같은 상승률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원래는 뭐였어요? 매매가가 먼저 오르면 전세가가 따라서 오르고,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가 따라서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 이야기 많이 했었죠. 근데 언제만 달랐다? MB 정부 때 보금자리 지구 설정하면서 초창기에 멸실을 많이 났죠. 이 멸실 수요들이 주변으로 퍼지면서 밀어내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만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 정부 때 다 폐쇄해버리죠. 그런 것들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사실상 임대차 3법 가지고 뭐 전세난이 심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과거에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때 이 얘기 많았었죠. 90년에 시행했는데 89년부터 90년까지 엄청난 전세가 폭등이 일어났다. 이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89, 90년이랑 2020년, 21년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이때는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었죠. 수도권 집중화되고 있었고, 이때는 어때요? 수요가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던 상황이다. 지금 이야기하는데 인구 줄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 2인 가구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1, 2인 가구에 대해서 월세 비중이 높다는 표도 보여드렸었고, 매매 수요가 될 수 없다는 부분도 많이 말씀드렸죠. 평균이나 중위소득 같은 거 보면은 1, 2인 가구가 서울에 집을 매입할 수 있는 수요가 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인구 감소하는 게 핵심이죠. 집을 못 사서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지, 1, 2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집을 살 수요가 늘어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라고 그랬죠. 지금은 주택 보급률이 96%예요. 부족한 거 아니에요? 1, 2인 가구 중에 대부분 사는 곳 어디예요? 지옥고. 이런 데들 주택수로 들어가네요. 특히 고시요. 옥탑방 1주택으로 포함해서 다세대 늘려주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죠. 지하나 옥탑방 같은 경우, 다가구 같은 경우는, 다가구는 뭐 옥탑방이 없죠. 다세대 같은 경우 옥탑방은 해주지만 반지하 같은 경우 다가구에서 이런 거 다 가구수 해가지고 늘려주냐, 주택수 포함해주냐? 아니죠. 다가구는 단독으로 포함하잖아요. 이런 부분 생각했을 때 결코 부족한 게 아니다.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하죠. 21년에는 서울에 입주가 부족하니까 전세난이 가속화될 것이래요. 자, 10만 가구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평소 때는 1만 가구씩 늘었는데 이번은 5천 가구밖에 안 는대요. 10만 5천 가구로 늘어나요. 그렇다면은 전세난이 해소가 돼야 돼요? 가속이 돼요? 거기다가 지금 수도권에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2기 들어오고 있고 3기 개발 중이죠. 그런데 맨날 공급 부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전세가 오를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더라. 전국민적인 담합이 생기는 거고, 거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학군이죠. 학군. 강남이나 뭐 이런 데서 다니고 있는데 집주인이 연장을 못 해준대요. 그 근처를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되니까 비싸지는 거. 이것도 있고, 또 한 가지 1월 20일부터 9억 이상 주택 매입자는 전세자금 대출 연장만 가능하지 새로 받는 게 안 되니까, 그 상황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반전세로 높인다든가 올리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연장만 하고서 따로 빚 내서 전세를 막는 이런 현상이 올해 내내 지속됐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콧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임대차 3법으로 오른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맨날 매물 부족하고 집값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경우죠. 지금도 기사가 어떻게 나와요? 전세사를 포기합니다, 3040 세입자의 한탄 하면서 3040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전세난이 상급지 이동 탓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림없는 소리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취재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요? 어렵다, 오른 전세가 세입자 거의 없고 전세값도 어렵다 하면서 서울 거주 포기하고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내려가고 있는데 무슨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올라오는 수요 때문에 그러냐 라고 하는데, 서울에 100세대가 있다고 칩시다. 이 중에서 임차 가구가 5, 60 가구 정도는 재계약을 했겠죠.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는 재계약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요거 제외하고 생각을 해볼까요? 사실상 대부분은 안정된 상황이죠.
사실 임대차 3법 들어오기 전에도 전세가 뻥튀기는 엄청나게 심각했다. 그러면은 한 40 정도 남았다고 칩시다. 이 중에서 20은 유지하고 20은 밀려난다고 해봅시다. 이 20 밀려나는 곳은 집주인들이 너네 하급지로 밀려나고 나는 전세를 내주지 않겠어 하고서 많아요? 요게 전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야기했지만 3040 이야기 나오고 있죠. 3040이 집에서 독립해서 바로 이런 비싼 데 들어갈 수 있냐. 3040이니까. 그렇다면 대부분 뭐예요? 나머지 20은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밀려나고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올라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밖에 안 되죠. 홍남기 이야기하면서 전세 실거래 늘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매물 부족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전세 실거래가 늘어요? 특히 전세 같은 경우는 냅둘 수가 없죠. 그냥 공실로 둘 수가 없죠. 왜냐? 대부분 갭투기가 대부분의 전세 자금과 자기 자금 조금 보태가지고 갭투기를 들어갔었다. 여기에 전세 내보내고 대출 받아서 기다리자니 어떤 일이 생겨요? 대출 규제 들어와서 뭐 투기 과열지구의 경우 1주택이라도 40%고 다주택일 경우는 대출이 안 나오는데 뭘로 메꿀 거예요? 전세난 맞냐? 전세난 아니죠. 지금 거래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20년 9월 거래량 보면 어때요? 전세가 17.7%고 증감률이 0.7%포인트 늘었다. 8월과 비교해서 줄었지만 작년 9월보다 늘었다. 작년보다 늘었는데 무슨 전세난이에요? 전세난이라고 지금 이야기해서 가격 높이려고 하는 수작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 1년 새 65%씩 급증. 왜 이렇게 10억 이상 전세 거래가 늘었을까요? 9억 이상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의 규제가 강화되니까 높여먹는 거죠. 이 사람들 딴 데로 이동하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1억을 높이든 2억을 높이든 어떻게든 요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 경우죠. 사실상 지금 뭐 계속 세입자 갑질 뭐 나오면서 이번에 뭐 그런 얘기도 나왔죠. 뭐 집 10분 보여주는데 5만원이다. 뭐 진짜 막 희소한 사례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갑질 누가 해요? 집주인들이 하죠. 집주인이 220명 449억 원 떼먹고 잠적한 인간도 있다. 세입자 갑질 맨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면 어때요? 5년간 집주인 보증기관이 갚은 전세 보증금 7,654억 원이다. 집주인이 전세를 내보내고 할 수가 없는데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 나가는구나 신규 계약 비싸게 받도록 만들어야지 하고 유도하는 것에 넘어가 있다. 만약 그 집이 공실이 난다. 그 집은 어떻게 돼요? 경매에 넘어가요. 돈이 없는데 집주인이 메꿀 돈이 지금 계속 전세 사고가 터지고 있는데 이제 막 외국인 집주인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 이런 게 문제죠. 사실 임대사업자 외국인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와서 하는지 한국에 와면은 한국 스타일로 한다라는 식으로 6,650채에 달한다. 엄청나게 많은 것 같고 외국인이 엄청나게 사재기 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우리나라 주택 비중에 엄청나게 많나요? 그리고 보면 그 외국인들도 대부분 보면은 검은머리 외국인이죠.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중국적 군대 안 가려고 뭐 그쪽으로 취득했다든가 이런 외국인들이 많다. 지금 문제는 뭐예요? 사실상 집주인이 갑질할 수 있는 이유 반환 분쟁할 때 세입자들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지급명령 같은 경우는 변론에 참석할 필요도 없고 장점이 있지만 이의 제기한 경우 반환 소송으로 변경해버리기 때문에 뭐예요? 지급명령을 하면 근데 집주인들이 그냥 바로 해주나요? 안 그러면 경매 넘어가는데 지급이 할 수 있는 집주인들이 악의적으로 안 돌려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력 없어서 못 돌려주는 거죠. 지급명령 신청하면은 이의해서 소송으로 가든가 아니면 바로 소송으로 가든가 하니까 그냥 바로 소송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임차인 권리를 더 보호해줘야 되죠. 임차인들이 뭐 갑질한다. 임대인들이 여태까지 갑질한 거에 10분의 1도 안 되죠. 보증금 안 돌려주는 거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71.1%예요. 분쟁. 지금 막 분쟁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임대차 3법 때문에. 근데 이런 분쟁들도 많다. 실질적으로 보증금 반환 분쟁이 가장 크죠. 사실 임대차 3법 때문에 재계약한다. 재계약한다고 해서 내가 그 집에 대한 권리를 조금 잃을 수는 있지만 금전적으로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나요? 근데 보증금 반환 안 해주면은 엄청나게 큰 손해죠. TV에 많이 나오죠. 최근에 개정 중인데 예를 들어 전입신고날 근저당 신청해가지고 악의적으로 사기친 인간들 많죠. 원룸 건물 5일 전세 받아놓고 플러스 근저당 받아놓고 나는 인간들도 있죠. 일부 사례라고요. 임차인 지금 갑질이라고 나오는 것도 일부 사례죠. 그리고 임대인 갑질하고 임대인이 사기 쳐먹었던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지금 거의 뭐 90대 10의 시장에서 지금 요거 조금 더 보장해서 임차인 권리 80대 20 이 정도로 보장해 주겠다는 건데 요거를 지금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죠. 그럴 거면은 남의 돈으로 투기하지 말고 자기 돈으로 다 하든가. 전세했다는 게 남의 돈으로 투기해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자도 안 주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내가 산 집인데 권리를 찾느니 이야기 뭐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 투기의 원동력 중에 대부분은 임차인의 돈이었는데 그렇다고 뭐 나눠주나요? 이익 받다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하다못해 법적으로 제대로 돌려줄 거라도 돌려주고 이야기를 하든가 해야 되죠. 전세 품귀 현상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세 품귀인데 어떻게 거래량이 작년보다 늘었을까요? 품귀가 아닌데 임대차 3법을 비판하기 위해서 품귀라고 계속 유도하고 있는 거죠. 재계약할 만큼 하고 그래도 나오는 전세 물량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계속 전세 품귀라는 말을 만들어서 전세가가 오르는 것이 당연하도록 만드는 거죠. 전세 거래 지수가 엄청나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거래량이 많아요. 그렇다면은 그만큼 서울 전체에 주택이 늘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하도 이거 가지고 난리치니까 뭐 하고 있어요? 표준 임대료나 6년 보장. 그래서 표준 임대료 제도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있죠. 공시가격, 그 다음에 주변의 임대료, 주거비 물가지수 등 고려해라. 주거비 물가지수 우리나라 굉장히 높죠. 주거 비용이 소득에 비해서 굉장히 높죠. 주변의 임대료, 요거 주변의 임대료 너무 고려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임대료 있어요. 특히 요거 KB 시세로 가면 안 되죠. KB는 호가인데 제가 공시가격 산정해서 하라고 그랬죠. 전세 많이 받고 싶으면 세금 많이 내세요. 공시가격 올려서. 그리고 2+2에서 6년까지 확대. 여기서 2+2+2 같은 거 하지 말고 3+3로 가는 게 낫죠. 2+2+2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학군이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군, 그 다음에 초등학군. 6년이라서 3년이라서 3년이라서. 그러니까 3+3고 3+3 갔는데 중학교 다니고 안 맞는다 싶어서 고등학교 전학 가게 하려면 이렇게 가는 게 좋죠. 우리나라 그 집값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다? 학군. 근데 이 학군이 앞으로 수십 년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이미 인터넷 시장이 발달하고 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미 그 전부터 인강시장은 활성화되고 있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세 대출도 금리 인상하고 있다. 엄청나게 늘었죠. 이게 갭투기랑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 원인이 되죠. 사실상 전세 스와핑이라는 짓거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부모 전세 혹은 뭐 지인 전세 이런 것들 주담대를 막아버리니까 그걸로 대출 받아서 한다. 근데 또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이율도 싸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금리 높이고 있어요. 사실상 저는 금리 높이는 것보다 전세자금 대출 한도 축소가 필요하다. 이거 근데 주담대처럼 한꺼번에 확 축소하면 문제가 생길 테니까 요거는 조금 차츰차츰 뭐 80%라면은 연간 뭐 10%씩 이런 식으로 좀 차츰차츰 축소시켜야지 가능한 거죠. 왜? 그렇다면은 전세자금 대출의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쪽의 유동성이 줄어든다. 그렇다면은 집주인이 아무리 전세를 높이 받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예요? 가능한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마음도 있고 여력도 있는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수요 공급에서 이게 핵심인 거죠.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 여력이 되는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근데 그 여력을 줄여버리면은 집주인이 아무리 호가를 높여놔도 못 들어가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은 호가 높여놓고서 못 들어온다고 해서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전세보증보험 같은 데서 소송 들어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낮출 수밖에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버틸 것이다. 한 단지에 100개 전세 물건 중에서 10명만 못 버텨도 호가는 뚝 떨어져요. 왜냐? 이들이 급매물 내놓으니까. 심리가 확 변해버리죠. 결론. 지금 전세난은 임대차 3법을 가지고 호도하고 왜곡하는 언론과 업자와 이용한 집주인까지 삼박자가 갖춰져 있는 것이다. 지금 입법 예고되고 있죠. 6년 간다든가 표준임대차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다. 근데 사실상 저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억제가 필요하다. 특히 제가 뭐 80, 70, 60 이런 것도 이야기했는데 만약 요거 때문에 저기 거주난이 심화될 것 같다. 그렇다면은 하다못해 집주인과 임차인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지인 전세라든가 부모 전세라든가 그럴 경우 전세자금 대출 당장 몰수 및 갚지 못하면은 뭐 연 10%씩 가산이자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요거는 끊어놓고 요것도 10%까지 무리 된다면 5%씩이라도 낮춰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부동산에 미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전세 제도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유동성 때문이기 때문에 갑자기 막 매매처럼 40% 낮춰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차츰차츰 낮춰가지고 없애야 한다. 그리고 어차피 이야기했지만 과거에도 당시에만 문제가 일어났었지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안정됐듯이 이번에 임대차 사법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랑만 비교하는 것이 문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